내 생각은 그래요. 사실 유전정보라는 게 내 삶의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화가 그림을, 내 얼굴도 그리고 내 생활 모습도 그리는 건데, 그죠? 근데 잘못 그려졌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다시 그리고 싶죠. 다시 싹 지우고 다시 그리고. 근데 지울 수 없잖아. 그럼 죽는 거야. 에이, 다음 생에 다시 그리자. 그리고 죽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싫든 좋든 우리는 외부, 우주의 흐름 있죠? 거기에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된다고. 그래서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낮에는 우리에게 무슨 명령이 떨어졌냐 그러면 움직이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명이냐 그러면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운자 알죠? 움직일 운자, 그죠? 움직여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밤에는 무슨 명령이 떨어지냐면 숙명이 떨어진 거야. 이게 천명이에요. 근데 이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에 이상이 생겨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수만 년 전생부터 그 리듬에 맞춰 살았잖아요. 그죠? 그 리듬에 맞춰 살았는데, 예를 들면 이거나 똑같아요. 나무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엔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짓고, 가을이면 떨어지고, 겨울엔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하던 놈이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유전정보, 내 안에 유전정보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그 흐름을 맞춰야 돼요. 흐름 알죠? 네, 흐름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명을 붙인 거는 안 들으면 유전정보가 타락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절대적인 명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세상이 운명을 그렇게 쓰지 않잖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움직여라 그런 명으로 쓰지 않고, 그죠? 뭐 이상한 개념을 둘러댔어요. 그죠? 이게 사실은 운명이라는 말 쓰지 말고 뇌정보는 운명적, 그런 말이에요. 운명 같은, 그죠? 숙명적, 지켜야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단어 써야 되는데 뇌정보 단어는 엉망진창에 지금 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 목, 토, 화, 금, 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그 뇌정보가 만든 학문이 뭐가 있냐면 음양오행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음양오행설은 이거고 또 틀려. 이건 어디에 나온 거냐면 천부경에 나오는 육합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목, 토, 화, 금, 기인데 이거 설명해 주려고 하면 또 시간이 너무 간다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쓴 진역경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그걸 보기로 하고, 수, 목이 겨울이고, 그렇죠? 화, 금이 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토는 봄이고 기는 가을이다. 뇌정보적으로 말하면. 근데 자연적으로 말하면 수기가 강한 시간, 목기가 강한 시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나의 사계절, 유전정보적 사계절 하려고 그러면 내 수명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수명을 알아야 그 안에서 사계절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타고난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수명이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그걸 우선 가르쳐 주면, 우리가 19살까지 자란다는 것은 이게 목기라는 거예요. 나무는 끝없이 자라다 죽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목기운 알죠? 그건 자란다는 거예요. 목기운인데 이게 19년이 요 한 칸 목기운에 해당되니까 요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곱하기 6 하면은 114년이라는 것이 우리 수명이 누구나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동물학자도 말하는 게 모든 동물은 성장 기간에 6배를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생 동물은 키가 크잖아요. 거의 6배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하고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명이 몇 살이라고요? 114세다. 근데 왜 빨리 죽는다고요?
그 명 따르다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사실 유전정보라는 게 내 삶의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화가 그림을, 내 얼굴도 그리고 내 생활 모습도 그리는 건데, 그죠? 근데 잘못 그려졌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다시 그리고 싶죠? 다시. 싹 지우고 다시 그리고 싶은데 지울 수 없잖아. 그럼 죽는 거야. 에이, 다음 생에 다시 그리자. 그리고 죽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전정보가 우리 얼굴도 그리고 몸도 그리고, 그죠? 지금 그리는 거죠? 내 생활도 그리는 거라고. 근데 뇌정보가 이게 알지도 못하는 게 지멋대로 간섭을 해서 엉망이 됐으면 다시 그리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죠? 죽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제대로 그렸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그죠? 자, 그래서 114년을 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따라줘야 돼. 운명에 따르고 숙명에 따르다. 이건 뭐냐 그러면 움직일 때 움직이고 잠잘 땐 잠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잘 보면 1년도 있고 1일도 있고 한 달도 있고 여러 가지 동그라미 있어요. 시간이. 그죠? 반복되는 거니까. 거긴 똑같은 공통점을 찾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1년도 잘 보면은 거기에 뭐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더운 거 차가운 거 있죠? 음양. 중간도 있죠? 근데 또 뭐가 맞냐 그러면 6월 22일이 동지고, 여기 하지고 12월 20일이 동지 아니에요. 그죠? 근데 12월 22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8월 달쯤이 제일 더워요. 그죠? 그럼 요 각도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뭐 있죠? 추울 때도 1월 달쯤이 제일 춥잖아요. 요 각도가 있는데 요것이 하루하고 똑같아요. 하루도 12시가 제일 덥지가 않죠? 2시쯤이 제일 덥죠? 또 캄캄한 게 밤 12시에 캄캄한 게 아니고 1시쯤이 캄캄해요. 그죠? 그것이 요 각도가 있는데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리는 동그란 거는 모두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9년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19년역을 소개해주면 이런 거예요. 19년에 한 번씩, 19년에 한 번씩이요. 음력이 쭉 만나는 날이 있어요. 그걸 소개해주면 이거예요. 음력으로 금음은 뭐죠? 음력으로 금음은 이거예요. 음력으로 금음은 뭐냐 그러면, 지구로 말하면 하루가 24시간이 제일 어둡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음력으로 금음은 또, 제일 어두운 때, 달이 없을 때, 그죠? 캄캄할 때, 그것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죠? 만나는 시간이 있듯이, 이와 같이 19년에 한 번씩 뭐가 만나냐 그러면, 12월 22일이 동지죠? 음력 1일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24시가 있어요. 여기 뭐냐면 양력 하루, 음력 하루 24시가 한 번 맞는 게 있어요. 한 번 맞는 게. 딱 한 번 맞는 게 있는데 그날이 지나가게 되면 또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19년마다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년역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19년역이 있는데 19년역이 지난 1995년에 한 번 지나갔어요. 12월 22일에 지나갔어요. 12월 22일. 아시겠죠? 그럼 19년 후면은 2014년에 한 번 또 오는 거죠? 이렇게 돌아오죠? 그 전에는 1976년에 한 번 간 거예요. 그죠? 1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역이 있는데 그 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9살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하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났다 잤다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역의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명. 그러니까 19년은 무슨 명이냐면 너는 19살까지 커라. 그런 명이에요. 알겠어요? 그 명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함으로 말하면 태명이라고, 클태자, 태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9년 여기 있으니까 이것이 유전정보가 발현된 역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됐죠? 유전정보가 19년간 발현됐으니까 그럼 19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산하면 알 수 있죠? 어디에 태어난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은 여기도 수, 목, 토, 화, 금, 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사람은 여기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여기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러면 19년역이나 114년역이나 똑같겠죠? 1일역이나 1년역 똑같으니까 그러면 19년역을 114년을 확대하게 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금난대가 뭐냐 그러면 겨울에 여기가 그죠? 그러면 몇 년 후에 겨울 나온다는 게 나오죠? 요 한 칸이 추나추덕이 또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역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물론 이제 19년 역을 찾아서 자기 역을 찾아가지고 그걸 확대하는 거야,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찾기 힘들잖아요. 그럼 좀 공부 좀 해야겠죠? 이거 사람 되는 공부인데 그냥 뭐 수학 배우듯이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 이건 원래 사실은 이런 것이 뭐 비법이라면 비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면서 이걸 배워서 떼돈을 번다 그러면 이게 비법이지 딴 게 무슨 비법이었는데 여러분은 쓸데가 없는 거야 지금. 저거 뭐에 쓰냐 그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가르쳐 주는 거라고. 만약에 쓸데가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가르쳐 주겠어 공짜로? 절대 안 가르쳐 주지. 아, 딱 보니까 하나도 쓸 사람이 없어. 에이, 가르쳐 주자. 그러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하여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기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싹 지워버리면 다음과 같아요. 지금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야생으로 간다거나 혹은 유전 정보를 키우려고 그러면 아시겠죠? 이 역의 시간에 맞춰서 유전 정보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전 정보 농사 짓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 씨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씨 뿌리는 게 바람이다. 원함이다.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역 시간에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 하나는 시간, 하나는 씨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은 몰라도 계속 씨 뿌려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겨울에도 뿌리고 여름에도 뿌리고 막 뿌리다 보면 봄에 뿌리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계속 뿌리다 보면. 근데 재수가 없는 놈은 겨울하고 가을에 뿌리고 아예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에? 내가 하나 소개해 줄 건 이거예요. 옛날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데 그 진리안에 바보가 어떤 바보가 여기다 사과를 하나 딱 심었어. 심는 대로 거두니까 여기 씨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사과를 하나 심으니까 사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심으니까 이게 썩었으니까 여기서 싹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죠? 근데 이렇게 싹이 나. 이게 이 바보가 생각하기를 왜 사과가 심었는데 싹이 나나 임마 그러는 거야. 그럼 되겠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이 그래. 현대인들이 금세 심고 금세 사과가 나오길 바라는 거야. 그죠? 저기 싹이 나와요. 원칙이죠?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이게 원칙 아니야. 그죠? 농사 지려면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걸 모른다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두었는데 팍 심었는데 왜 안 나왔느냐? 이제 그러고 있는 거야. 그죠? 참 우리가 정말 답답하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기다림이 있어야 돼. 기다림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잘 보면은 요 동그라미를 요거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죠? 요걸 요쪽으로 하면 동그라미 아니에요. 그죠? 아까 그 동그란 걸 펼쳐놓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산절이라고 그러고 요걸 수절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산절, 수절 꺾었다는 말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나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가 있고, 그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그런 얘기예요. 그죠?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유전정보적인 사람은 겨울이 좋아요. 겨울을 기다려. 왜? 이때가 성장할 때니까. 뭘 만나서? 시련을 만나서. 근데 뇌정보적인 사람은 이때가 싫고 이때를 기다려. 이때가 뭐든지 잘 되니까. 그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유전정보하고 뇌정보를 다 쓰면 둘 다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둘 다 써야 돼요. 하나만 써야 돼요. 이거예요. 그죠? 둘 다 써서 이때는 즐기고 요때는 성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실제는. 근데 우리가 이때가 오면은 짜증을 내고 이때가 오면 괜히 좋아하면서 시간 다 놓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반드시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까 나와보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태어났고 태어나는 게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어렸을 때 고생을 좀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어렸을 때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누구나 19년, 여기 한 곡에 넘어갔는데 19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뇌정보가 착각을 하는 거야. 이런 말 있잖아.
뭐 부모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가 초년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난 팔자가 이렇게 타고났다고 그게 자포자기한다는 거야. 그죠? 그런 건 없다는 거야.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되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나와서 죄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여기를 거치면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나무도 보면은 이렇게 나무태가 있는데 요게 여름에 자란 거고 요게 겨울에 자란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나무가 바람 불어도 안 꺾어지는 것은 이 겨울에 자란 나무태 때문에 안 꺾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도 마찬가지야. 인간도 오만 풍파를 만났는데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안 넘어져. 어떤 일이 때도. 근데 이 시련을 안 꺾은 사람, 겨울을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조금만 시련이 와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이해됐죠? 그럼 요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왔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이 어떤 형태로 왔어. 그럼 이건 뭐죠? 그냥 겨울이 온 거야. 밤이 온 거야. 누구 원망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죠?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근데 이때 업을 끌어당겨. 막 싸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죠? 누가 시비를 어쩌면 이런 거야.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는 이 겨울이 되면은 내 마음이 좁아져.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넓어질 때는 저 사람이 아무 얘기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좁아지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요거를 잘 알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요거 잘 알면 무슨 의미가 있죠? 첫째,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가 내가 클 때라는 거야. 그죠? 그럼 유전정보적으로 이때가 필요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농사를 짓는데 쉽게 설명하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유전정보 성장시키는 일 아니에요. 그죠? 뇌정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유전정보를 성장시킨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성장시키려고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극복.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가서 그죠? 이것만 되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죠? 야, 내가 성장할 기회를 만났다. 이것만 되면은 유전정보가 크는 거예요. 그때 뭘 하냐면 기도를 해. 차라리 내가 좀 크게 좀 도와주십시오. 내 유전정보한테.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구나 추나 추동이 돌아간다. 그죠? 그래서 유전정보적인 사람은 시련기를 만나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도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러면 이게 뇌정보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구제가 불능해,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강의를 듣고도 그러면, 그죠? 억지로라도 만들어 가져야 돼, 사실이니까. 역사상에 시련 안 당하고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나무들도 이 시련기 때문에 굳건해진다고 나무도 그러는데, 인간인데 어떻게 시련을 안 당하고 커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나 3번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3번 기회 알죠? 그게 뭐냐면 3번 유전정보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오니까 유전정보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아마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그죠? 그 기회를 만난 거예요. 유전정보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유전정보를 반드시 성장시켜서 뇌정보하고 몇 프로? 50%.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주 그냥 내가 많이 봐줘도 10%, 90%예요. 알겠습니까? 뇌정보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1%, 99%예요. 이걸 끌어당겨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중용에 드는 사람이에요. 중용 알죠? 동양식의 중용. 우리는 가운데가 한 복판이라고 해요. 복 있는 판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운데 드는 것이 역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돈 벌고 무슨 재수가 좋고 모든 것이 유전정보가 타락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시련을 만나도 유전정보가 성장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전정보적 성장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전정보의 관점을 갖지 않으면 정말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뇌정보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드는 것이 역에